네,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세에 있어서 우리가 또 대면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선생님도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만나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6주차 내용을 강의 자료를 아직 업로드를 안 해주긴 했는데 먼저 동영상을 먼저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먼저 찍은 다음에 강의 자료랑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6주차 수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뒤에 보면은 그 투시도와 투상도를 실습하는 동영상이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 유튜브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선생님이 또 따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을 참고해가지고 실습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6주차고요. 넘어가서 입체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투시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입체도 중에 하나예요. 입체도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상도 또는 뭐 투영도라고 부르는데 투상도가 기본입니다. 이 투상도 중에서 특히 정투상도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도 투시도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투시도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투시도법에 의해서 작도한 투상도를 우리가 투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상도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상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평행투상도, 그러니까 정투상도라고 부르는 평행투상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응용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투상도를 그리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이게 투상도의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투상도의 종류가 평행투상도, 직투상도, 사투상도, 정투상도, 표고투상도, 측투상도, 그리고 맨 밑에 중심투상도 뭐 이렇게 종류들이 나와 있고 이 중에 중심투상도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투시도에는 1소점, 2소점, 3소점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평행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2학년에 올라가면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3차원 이제 모델링 하는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화면에 보이는 형태가 이제 평행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행투상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이거를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직투상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상도 중에 각도가 X축, Y축, Z축이 다 동일하게 120도의 각도를 갖게끔 만들어 놓은 형태에서 작도를 하는 방식이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그 스케치업이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될 뭐 레빗이라던가 라이노라고 하는 3차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3차원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투상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작도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평면도를 이용한 여기 보이는 두 번째 그림 이게 이제 평면도를 이용한 투상도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이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깔고요. 이렇게 바닥에 깔고 이 평면도에서 수직으로 X축, Y축이 그래서 90도입니다. 90도를 이루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Z축으로 올려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좀 많이 다르죠. 왜곡되어 있는 형태로 그리게 되죠. 왜곡되어 있는. 그래서 각도가 지금 45도, 45도, 90도로 돼 있고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달라지겠죠. 요 길이는 정투상도를 그릴 때는 이게 실제 도면 사이즈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Z축도 동일하게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육면체가 지금 전부 다 1m라고 한다면, 이렇게 1m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가 1m가 되겠죠. 다 1m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렸을 때 바닥이 1m가 되면 높이도 1m로 그리는 거야. 이것도 1이에요. 1. 다 1이에요. 다 1. 그러니까 지붕은 평면도랑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반면에 평면도가 아니라 인면도를 놓고 그리는 방식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인면도입니다. 그래서 인면도를 이렇게 놓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 Z축이 여기 X축이 되겠죠. X축과 90도를 이루게 만들겠죠. 이게 90도가 되게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요거는 이렇게 Y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45도로 많이 그리긴 하지만 45도가 아니라 이게 60도일 수도 있고요. 30도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인면이 더 잘 보이는 정도가 다르겠죠. 30도일 때 제일 많이 보이고 60도일 때 가장 적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면을 그리고 이 뚜껑 부분, 지붕을 많이 보여주고 싶으면 어느 쪽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가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30도로 그리게 되면 정면은 고정되어 있고 30도로 그리게 되면 이 옆모습은 많이 보이겠지만 지붕이 조금만 보이겠죠. 그죠? 30도로 그리면 반대로 45도나 60도로 그리면 이 인면은 좀 작아지지만 지붕이 많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각도를 조절해서 내가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부분, 결국에는 투시도나 투상도를 그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질 건축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형태로 만드는 게 투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보여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내가 설명을 하기에 유리한, 이 건축물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그 뷰를 찾는 게 투상도를 그리는 기본적인 요령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많이 보여주다거나 아니면 옆면, 인면을 내가 잘 보여주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런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투상도를 그리지만 이게 지금 45도, 45도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옆에 그림 보면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틀었죠. 이렇게 비틀어서, 그러면 지금 이쪽 인면 두 개는 내가 똑같이 보여주고 싶을 때 45도로 그리면 되고, 30도로 이쪽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쪽 인면을 내가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각도를 비틀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는 방법은 똑같은데 각도만 다르게 만든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투상도의 기본이 될 거고, 이 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평행 투상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이 축선들은 전부 평행합니다. 소실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그리게 되고요. 이렇게 나란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을 1대1로 표현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비율을 X축, Y축, Z축이 전부 다 1대1대1의 비율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게 평행투상도의 장점이고, 반면에 평행투상도가 아닌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소실점에 의해서 가면서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듭니다. 소실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면이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집니다.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표현을 할 때 정투상도 또는 평행투상도로 그릴 것이냐, 투시도를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투시도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투시도를 그리는 거를 잘 하면 스케치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넘어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평면, 인면, 그리고 단면 이런 식으로 정해진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2차원이기 때문에, 2D이기 때문에 건물을 3차원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3차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한데, 투시도를 이런 식으로 투상도 그리고 투시도를 그릴 경우에는 이걸 3차원으로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거죠.
2D보다는 여기 있는 이 3D가 굉장히 건물을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그릴 때는 3D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반드시 함께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D만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히 건축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면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쉽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2차원을 보고 3차원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도면을 만들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3차원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실제 건물과는 다르죠.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왜곡이 되는 반면에 투시도는 실제로 지어졌을 때 사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스케치, 이미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지금같이 건물의 형태를 보여줄 때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인면을 뜯어서 각각 인면을 뜯어서 따로 보여주고 내부 공간만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투상도를 이용한 해부도를 만든 그림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투시도나 투상도 그리는 실력이 많이 늘게 되면 이런 걸 그려서 표현하는 실력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좀 어렵지만 이런 투시도나 투상도를 그리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런 거를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쉬워집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또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아이소메트릭으로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이소메트릭 아까 얘기했죠. X축, Y축, 그리고 Z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각 120도로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 평행 투상도 중에서도 X, Y, Z축이 각각 120도로 만들어진, 공평하게 만들어진, 이거는 평면 또는 지붕, 그리고 좌측면, 우측면 또는 정면과 우측면, 정면과 좌측면을 공평하게 동일한 위계를 갖고 보여줄 때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모델링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할 때. 그리고 아이소메트릭의 다른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는 실내를 보여줄 때는 겉에 이런 인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내도 이렇게 잘라서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인테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 이렇게 해서 실내를 아예 우리가 이걸 렌더링이라고 부르죠. 렌더링을 해서 사실적으로 좀 더 보여주기 위한 표현 기법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과제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고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했죠. 비포 사이즈입니다. 비포 사이즈에 다음과 같이 평면도, 그리고 정면도, 인면도를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여기 보는 것처럼 정투상도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평행 투상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인면을 고정시켜 놓고 지붕면과 옆에 면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그 방법으로 지금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앞에 이거는 여기 정면도와 동일합니다. 정면도를 여기에 그리고 나서 이 각도를 지금 45도로 잡았죠. 45도로 잡아서 45도가 아닌 다른 각도로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 45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인면도를 여기에다가 그리죠. 이때 이 치수 여기가 30이면 얘도 3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요만큼 지금 여기 보면 80이죠. 80 치수 보는 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80 그리고 여기 이만큼 보면 여기 요만큼이죠. 요만큼과 동일하죠. 90이죠. 그래서 이게 90 그리고 여기 이 치수는 우리가 모르지만 요 치수를 알고 있죠. 요 치수 저는 30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없지만 가상의 선을 보조선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요만큼이 40 그리고 요만큼이 지금 이게 90이 아니라 이거는 60이에요. 60 그리고 요만큼이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평행투상도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평행투상도를 그리는 요령을 여러분한테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소메트릭. 아이소메트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평행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정면도를 깔고 정면도를 동일하게, 이 정면도를 여기 동일하게 그린 다음에 그렸죠. 아이소메트릭은 어떻게 그립니까? X, Y, Z축이 각각 120도가 되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를 살짝 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해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이소메트릭.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그래서 총 3개를 작도를 합니다.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이거 뒤에 거 먼저 설명을 하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건 실습하는 거예요. 네, 실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예요. 저번에 보여준 것보다 좀 더 단순한 형태의 그림이 보이죠? 실습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써있죠?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평가를 합니다. 중간 평가를 하고요. 중간 평가할 때는 뒷면에 스카치 테이프나 종이 테이프로 붙여서 큰 패널 요런 사이즈를 만듭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비포를 지금처럼 8개를 붙이게 되면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비포 사이즈 8개를 붙이는 거죠. 2주차부터 2주 여러분들이 한 것들 과제를 여기에 쭉쭉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교수님들이 크리틱해준 내용들이 여기 막 이렇게 써있죠. 이 상태로 붙인 거예요. 잘한 친구는 잘한 대로 붙이고 못한 친구는 못한 대로 붙이고, 또는 내가 좀 더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해가지고 깨끗한 형태로 이렇게 붙이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쭉 이거를 전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 이렇게 전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면 중간평가 때 이걸 가지고 교수님들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는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과제에 대한 설명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투시도를 그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투시도 그리는 거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나온 뭐 이론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 요 지점 SP 쳐다보면 스탠딩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입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 있는 지점. 그 다음에 그라운드 레벨에서 GP, 그 다음에 GL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플랜, 그 다음에 그라운드 라인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다른 명칭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불러요. 2가지.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PP 같은 경우에 여기 있죠. 화면입니다. 픽처 플랜이라 그래서 내가 요 보이는 물체를 그리기 위한 가상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화면을 여기다 만드는 거를 PPA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VP 같은 경우에 소실점. 나머지 용어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 요 정도의 용어를 알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해하는 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이 있으면 나와 있죠. 그래서 PP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인면도와 평면도 2개를 놓고 그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서 평면도를 쳐다볼 때는 평면상에서 그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인면도를 놓고 여기 보면 수평선이 있죠.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인면상에서 그리는 거랑 섞여 있어요. 그림 그릴 때 우리가 3차원으로 그리다 보니까 평면에서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인면에서 보이는 거를 3차원으로 상상하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들이 여러 개가 막 중복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그리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려놓은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 자, 지금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인면, 그러니까 가상의 화면이, 피처 프레임이 이렇게 가서 요 점에 만났죠. 내가 그리려고 하는 평면도랑 만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상의 화면이 요 물체랑 요 평면도랑 만나 있는 요 지점은 내가 쳐다보는 형태에서 화면을 그렸을 때 실제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피처 플랜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쳐다보는 것보다 내가 요 점과 여기 서서 요 점을 쳐다보면 요렇게 보이겠죠. 여기도 요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요 폭이 작아지겠죠. 요 폭이 작아지겠죠. 근데 요게 여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폭이랑 똑같이 보이겠죠. 이 피처 플랜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여기서 시선을 보낸 거랑 여기랑 만나니까 그죠?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피처 플랜이 앞에 있으면 작아 보이고 뒤에 가 있으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붙었다. 그러면 실제랑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쳐다보면 요 점이 실제 크기랑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인면도상의 높이랑 이게 똑같이 이렇게 온 거야. 똑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선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가 피처 플랜에 만나는 지 여기죠. 여기서 수평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쭉 내리면 메스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일 거야. 여기도 이렇게 보내면 여기 만났죠. 그럼 여기서 수평으로 쭉 수선의 발을 내리면 메스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뭐야? 투시도장, 소실점이 있잖아. 그럼 요 소실점이 여기 있죠. 얘가 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 그러면 HL이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 연결해. 얘도 쭉 연결합니다. 여기랑 이렇게 쭉 연결합니다. 그리고 요 점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얘는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 뒤에는 요 점이 각각 이쪽 소실점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만나는 게 윗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3차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투시도예요. 이게 요령이에요.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거를 여기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리면 요 A라는 점을 보고 그리면 이 A라는 부분이 피처 플랜하고 만났기 때문에 인면도상에 동일하게 A와 A1번과 A2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하는 데를 보고 이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내가 쳐다보죠. 그럼 피처 플랜에 만나는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면 이 인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뚜껑 부분은 이 뚜껑은 지금 이 평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리면 되는데 이미 이 모서리를 우리가 찾아놨잖아. 그죠? 그래서 이 찾아놓은 점에서 각각 소시점 방향으로 줄어들게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게 되면 3차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림처럼.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실습을 자꾸 그려봐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얘랑 다른 거는 각도만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출력한 거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지 종이를 하나 출력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물론 작도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봐야 이해가 잘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좀 복잡한 형태로 넘어가면 갑자기 어렵죠. 갑자기 어렵지만 그리는 요령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처 플랜이 여기 있죠. 이 피처 플랜이 여기 쭉 가면 평면도 여기랑 만났어요. 이 평면도를 돌린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한 60도쯤 돼 보이고 이게 한 30도쯤 돼 보이죠? 옆으로 이렇게 비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이거 다 더했으니까 얼마입니까? 70이 되겠죠? 7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니까 40.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있죠? 15.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있지?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 요거는 15. 얘는 4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 맞죠? 다 나왔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피처 플레인 여기 만났으니까 요 점은 여기 요 높이랑 동일하니까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쭉 그린 거고 수평으로 그려서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소시점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여기 SP 입점에서 여기서부터 내가 요 모서리를 쳐다보고 직선을 쭉 그리면 여기 만났죠. 여기서 수세 바를 쭉 내리면 이렇게 만나요. 얘도 여기서 쭉 쳐다보고 여기 만났죠? 수세 바를 쭉 내리면 여기 만나요. 그러면 실제보다 이게 이렇게 작아지게 보이겠지. 왜? 얘보다 요 점이 PP보다 뒤에 있잖아. 그죠?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보다 작게 보이잖아. 그죠? 얘보다 얘가 그래서 작게 보이는 거야. 그죠? 이런 요령으로 나머지 점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메스는 어떻게 그려? 이 메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가상의 선을 그리면 이게 15죠. 그러면 요 점을 쳐다보고 여기서 쭉 그리면 여기 만났죠. 여기 만납니다. 만난 점에서 쭉 내리면 여기 어디에 생길 거야. 그죠? 이 점에서 여기 소시점 1번으로 쭉 선을 연장하면 요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쭉 연장하면 여기 소시점이랑 만날 거야. 그리고 요 점은 여기서 쳐다보고 PP랑 만나는 요 점에서 쭉 내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뒤에 숨어있는 점이 안 보여서 못 그리겠어요가 아니라 가상의 선을 이렇게 연장해보면 이 선은 지금 평행하잖아. 그죠? 평행하니까 여기 점을 찾아서 이쪽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이 선을 찾을 수 있다고. 뒤에 숨어있는 점은 다 찾을 수 있어. 이 위에 보이는 이런 점들도 다 동일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만난 점이 이 꼭지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요 점이 되겠지. 요 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를 지나가겠지.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 점이 여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쭉 쳐다보고 만난 점 여기서 쭉 수평으로 내리면 이렇게 만나요. 그럼 이 점은 가상의 선이니까 이건 지워버리면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투시도 그리는 요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시도를 그리는 거를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